MBC 기획취재팀 제가 속한 부서인데요. 제가 다 떨립니다. 저희 팀에서 이번에 사람이 또 떨어진다 추락사 1136 추적 보도라는 걸로 오픈 데이터 상을 받았는데요. 저희 팀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를 취재에 접목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MBC 백승우 기획취재팀 팀장이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승우 팀장님을 소개해도 될까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MBC의 백승우 기획취재팀 팀장으로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큰 상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상 받은 그 취재 분야는 그 사람이 또 떨어진다 추락사 1136명 최근 3년 동안 그 일터에서 일하다가 추락해서 숨진 분들 이 죽음을 추적한 보도가 이번에 상을 받았는데요. 이게 저희가 처음에 보도를 시작한 게 취재를 하겠다고 시작한 게 작년 한 이맘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바람이 좀 선선하게 불 때 그 당시에 이제 김훈 작가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 하루에 한 명꼴로 사람이 낙엽처럼 떨어지는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취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취재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게 지금 그 사이에 했던 보도들을 쭉 올해 1월부터 했던 보도들을 작년 말이군요. 작년 말부터 했던 보도들을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이게 이제 취재 시점은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왜 이렇게 보도가 늦어졌을까? 이 보도는 올해 한 2달 전쯤에 보도를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보도가 늦어진 이유가 저희가 한창 취재를 하다가 이렇게 보면 저기 추락하는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저기 경향신문의 황경상 저 기자 그 팀에서 추락사 보도는 아니지만 산재 보도를 해서 이제 대문짝만하게 이제 일면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비슷한 주제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은 되게 소규모 팀이거든요. 저희가 저까지 포함해서 기자가 장슬기 기자, 데이터 전문 기자 포함해서 총 4명밖에 안 되는 팀이라서 이제 한번 취재를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아이템을 동시에 굴리는 팀인데 이게 이 아이템도 하고 저 아이템도 하고 동시에 굴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 데이터 수집 자체는 리서처한테 맡겨놓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 다른 거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와중에 이제 경향신문 팀이 먼저 그 되게 좋은 보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때부터 작년 말부터 한번 방향을 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틀었냐면 이 1136명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추적을 해보자.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죽음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꼬리표를 붙여서 이제 추적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산업재해 현장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재해조사 의견서라고 나가서 이제 현장 일종의 사건 보고서를 만들거든요. 사건 보고서를 만들고 사건 번호가 붙고 그게 송치 번호가 붙어서 이제 판결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각각의 개별 사건마다 번호가 하나씩 붙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번호들을 이제 추적을 하게 된 건데 이게 되게 쉬운 작업일 줄 알았는데 이게 번호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재해조사 의견서를 저희가 받은 데가 의원실 쪽에서도 받고 고용부 쪽에서도 받았는데 서로 뭐 번호가 틀린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넘어간 사건 이제 수사 단계로 넘어간 번호와 그 넘긴 번호가 또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이게 서로 이제 수기로 넘기고 입력하다 보니까 번호가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시 전화하고 돌리고 보면 이제 숫자가 안 맞고 사건 번호가 없어가지고 계속 이제 뭐 전화 통화하고 돌리고 하는 이런 과정이 좀 상당히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리서처 한 명이 저 아이템을 거의 한 10개월 정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 참 지난한 정말 이 데이터 수집 과정이 정말 노가다의 어떤 정수를 보여주는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계속 고용노동부부터 검찰을 거쳐서 이제 수사기관을 거쳐서 이제 판결 이루어지는 과정을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수집을 했던 작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이런 형태로 어떤 식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사건이 발생을 해서 뭐 벌금을 무는 사람들, 뭐 집행유예를 받는 사람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아예 기소 단계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뭐 이런 식의 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분들이 뭐 추락을 많이 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보면 그 사고의 원인들, 그러니까 좀 충격적이었던 부분들이, 저희가 추락사라는 데 주목했던 이유가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재해거든요. 그러니까 줄만 하나만 제대로 딱 걸고 있으면 그걸 이제 안전띠라고 하는데, 줄만 하나만 제대로 딱 걸고 있으면 뭐 떨어지지 않을 사고인데, 이제 안전벨트가 없어가지고 벌어지는 사고가 상당히 많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뭐 이런 게 이제 좀 수치로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벌금액 같은 경우도 한 400만 원 정도 상당히 처벌이 낮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법원 판결 단계에서도 이제 좀 재밌었던 부분이, 이제 그 판사가 그 선고를 할 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처벌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벌금, 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4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받고, 대다수가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그런 이유가, 그 판사들이 선고를 할 때 참고로 삼는 그 양형 기준 자체가 저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 저런 것들 공식처럼 대입을 해서 이제 판결을 하게 되는데, 보면 가중 요소보다, 그러니까 형을 더 세게 매기는 가중 요소보다 감경 요소들이 상당히 더 많이 적용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숫자로서 제가 증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료를 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주니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이제 공감을 하고 상당히 좀 그쪽도 이제 수긍을 하더라고요. 하고 이번 내년 상반기까지 이번 그 산업안전보건법 양형위원회 개정에 반영을 하겠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 이제 가중 요소가 이제 감경 요소가 가중 요소보다 한 2배, 많게는 2배. 저기는 이제 일반 양형인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정도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또 이번에 수상받은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하는 걸 조금만 자랑을 한다 그러면요, 저희가 이번에 최근에 했던 보도들 2가지를 좀 좀 시켜주고 싶은데, 저희가 이번에 그 김홍골 조수진 두 의원 재산 축소 및 누락 신고 의혹 연속 보도를 해서 이제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최근에 두 분 다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했던 게 이제 그 4월달에 총선에 있을 때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의원들이 다 재산을 다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유권자들이 그 정보를 보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이제 4월 15일 12시를 기점으로 다 이제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법에 따라서.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원래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희가 이제 저희들은 빨간 날은 쉬는 팀이라서 쉬고 있다가 이제 문득 생각이 나서 제가 그날 오후에 장슬기 기자한테, 저기 앉아 있는 장슬기 기자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이거 우리 다운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불이 나게 이제 그때 장슬기 기자가 아마 제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저기 커피숍으로 옮겨서 막 12시까지 막 이제 병역 자료, 재산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다운을 받았던 거예요. 다운을 받고 그 다음 날 아침 새벽부터 이제 리서처와 기자들이 다 나와서 이제 그걸 다 수기로 입력을 하고 해서 그날 첫 보도를 했었어요. 이제 그 신고했던 그 재산을 신고한 의원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총선 당시 신고했던 내용만 가지고 보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8월달에 당선인 신분으로서 또 의원들이 또 당선자들은 또 다시 한번 처음으로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 처음으로 신고를 하는 게 8월달에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2가지 자료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다. 근데 그게 처음에 이제 이제 저희가 한 이유는 뭐냐면, 저런 재산 축소라든지 누락돼 있다라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그 짧은 기간 동안
한 반년이란 기간 동안 의원들의 재산이 얼마나 늘었을까. 가뜩이나 이제 부동산 시장이 시끄러운데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들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따른 재산 증가분이 얼마나 될까. 그런 것들이 우리 이제 사회를 얼마나 반영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달 자료와 4월달 자료를 이제 엑셀에다 다 입력을 해서 단순 비교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문제의식을 보기에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도 짧을 뿐더러 데이터 자체가 이게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주소가 약간 그러니까 하나는 옛 주소로 되어 있고 하나는 새 주소로 되어 있다든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뜻밖의 이제 저희가 엑셀로 정리를 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나왔었는데 이게 10억 원 이상 차이 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한 반년이란 기간 동안 저분들이 이제 10억 원 이상 차이가 났던 분들인데 여기 네 분들은 이게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에 따라서 한 수백억이 차이가 났던 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냥 단지 재산 축소를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저 두 분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이제 왜 어떻게 짧은 기간 동안 반년 사이에 10억 원이란 재산이 증가했을까? 거기서부터 이제 취재가 시작됐고 이제 한 분은 채권 5억과 현금 해서 한 11억 원 정도, 그리고 또 한 분은 10억 원 상당의 분양권과 상가 지분을 누락한 걸로 확인이 돼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공개가 감시 계속 이렇게 연속 시리즈로 할 생각인데 저희 홈페이지로 오면 다 정리가 잘 돼 있고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또 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따끈따끈한 보도인데 저번 주에 했던 보도거든요. 이거는 이제 건축물 대장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건데 세움터란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건축물 대장을 저희들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저희도 이거 취재를 하면서 처음 알았던 내용인데 이제 고급 주택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고급 주택이라고 하면 이제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고급 주택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이제 면적이 넓은 집들은 고급 주택으로 보고 이게 사치성 재산이다. 요트나 별장, 이런 골프장 같은 사치성 재산이라고 보고 취득세를 한 8% 포인트 더 세게 물립니다. 그러니까 한 11% 정도 세금을 물게 되는데 이 고급 주택이란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독 주택 같은 경우면 100평, 아파트 같은 경우는 75평을 넘으면 고급 주택이라고 보고 세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얼핏 보면 왼쪽이 고급 주택 같고 오른쪽이 좀 그냥 일반 주택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반대거든요. 왜 그러냐? 이게 꼼수가 있는데 회장님들이 이제 집에 전시장을 설치를 해놓는 겁니다. 전시장은 이제 주거의 개념이 잡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0평의 개념에서 빠져나가니까 일종의 꼼수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이걸 처음에 제보로 시작을 했는데 서울 전역에 있는 건축물 대장으로 다 확인을 했죠.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도만 알면 되니까 이 용도가 이제 키워드만 잘 입력을 하면 되거든요. 전시장, 박물관, 공연장 이런 시설물들을 잘 입력을 하면 다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해당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실제 면적이 그 전시장 면적에 빠지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확인한 게 저희가 한 40채 정도 확인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계속 지금도 다른 또 재미난 주제를 또 보도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또 홈페이지에 오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즐겁게 구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